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지금 오늘이 2020년 10월 22일인데요.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뭐 코로나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질 거다 하는 분들도 있고 올라갈 거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라갈 거라는 기대요? 어떨 것 같아요? 주거와 좀 약간 나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왠지 그냥 상가 쪽은 네.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가격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거냐 이거죠. 오른다고 좋냐, 나쁘냐, 떨어진다고 해서 좋냐, 나쁘냐. 무슨 일이든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지.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 일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관심을 갖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수능을 봤어요. 뭐 그 전 세대들은 다른 시험을 봤고요. 졸업하고 나서 수능 시험에 대해서 신경 쓰는 때는 내가 결혼해서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예요. 그 사이 기간에는 수능에 대해서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렇죠? 네. 뭐 아주 빠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신경 쓰는 분들이 있겠지만 고등학교 가야 신경 쓰지 그 전에는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나랑 상관이 있냐 없냐, 연관이 있냐가 제일 큰 문제지 연관이 없는 일에 막 신경 쓰고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되면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고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수능이야 아니면 불수능이야, 그거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물수능이었어요, 쉬운 수능이었어요, 점수는 좋은데 석차는 낮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평소에 시험 보던 석차랑 비슷하면 점수 높은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예측을 한다는 거는 그 예측에 의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가 가야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상승할 거야, 그래서 뭐야? 하락할 거, 그래서 뭐냐 이거죠. 상승할 거면 적어도 내가 사야 되는 거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그거를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하락할 거야, 그럼 내가 갖고 있다면 지금 팔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끝까지 내가 확인해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정하는 게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예측해서 맞추는 거, 수능 시험도 맞춰보는 거 큰 의미가 없잖아요. 수능 볼 일이 없는데. 모든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에 다 연관이 있는데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왜냐? 누구나 다 집에서 살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하지만 자금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뭐 그 값에 따라서 내가 모아서 살 때 시간이 더 멀어질 거냐, 떨어지든 낮아지든 그 시간 별로 차이 안 날 거예요. 그게 폭락이 돼가지고 막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안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우리가 이걸 예측해보는 이유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하나로 볼 수가 없어요. 수산물의 가격 내년 오를까요? 농산물 가격 오를까요? 김치 담글 만한 그 재료들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년 돼봐야. 그것도 물론 그런데 어떤 농작물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배추냐, 고추냐, 뭐 예를 들어서 새우젓이냐 뭐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요. 오징어는 대풍이고 예를 들어서 고등어는 안 잡히고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근데 전체 수산물 가격을 놓고 생각해서 내년에 수산물을 많이 먹을까? 안 맞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금액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수산물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지는 거 의미가 없죠. 오징어는 되는데 고등어는 안 될 수도 있고. 나눠서 봐야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거의 없죠. 그런 뭉뚱그려서 보는 거는 결국 나를 뭐 예를 들어서 하향한다고 치면 위축되게 만들 뿐이고, 상향한다고 치면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눠서 얘기를 해본다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라면 저는 이건 지역별로 차이가 많아질 거라고 봐요. 정말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에 10억대 이하 아파트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집 아파트라고 치면 10억 아래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경기권에서도 지금 뭐 위치가 괜찮고 뭐 신축이라고 치면 거의 뭐 10억 선에 육박하니까,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50%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5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에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수도가 위치가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도 다음 뭐 경기권 그리고 광역시가 될 텐데 지역별로 차이가 더 집중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걸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똘똘한 한 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괜찮은 거 하나로 가게 돼 있죠.
뭐 세종시에 있고 서울에 있고 뭐 강남에 있고 이거 팔잖아요. 근데 이거 판다고 욕을 먹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세종시, 강남 어디 갖고 있어야 돼? 다 이거 얘기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소위 말하는 A급 핵심 지역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둘 중에는 A급이 이거예요. 누군가는 세종시에 갖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지역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여기에 남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A급 남길 거란 말이죠. 근데 수도권에 있거나 서울에 있으면 다 이거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이게 가격이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그 지역에서 제일 쳐주는 곳, 뭐 대구라고 치면 뭐 수성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산에도 뭐 어디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곳들은 적어도 유지 이상 상승은 될 거예요. 집은 일단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주거를 많이 하시니까 주거 쪽으로. 근데 그쪽으로 많이 하다가 이제는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그 자금을 주식이나 연금이나 뭐 펀드나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고기 못 먹으면 돼지고기 먹거나 돼지고기가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하면 닭고기나 뭐 오리고기 먹듯이 그렇게 대체 투자를 분명히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돈을 투자했던 분들이 다른 분야로 분명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안에서 움직이고자 할 거예요. 주거형에서 뭐 예를 들어 상가나 사무실이나 건물 쪽으로 분명히 저는 이동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동은 이미 지금 10월인데 올해 초 뭐 중순부터 이미 있다고 느껴져요. 매우 많이요. 서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 가격은 앞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좀 상승할 것 같아요. 상가 중에도 분양상가 이런 것들은 조금 위치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것 같고요. 단독 건물 같은 경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양극화가 심하다면 건물은 그거보다는 훨씬 덜 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은 40% 정도의 위치 정도에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중간 이상만 돼도 그거는 살 사람들이 지금은 많을 것 같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집 투자를 했던 분들이 분명히 그 대체 투자를 찾을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부익부 빈익빈 이것처럼 그 위에 것들에는 돈이 더 몰리고 중간 이하는 좀 돈이 덜 몰리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집이 없어요. 집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금은 뭐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괜찮은 거 하나 남기고 나머지 정리하는 수순을 누구나 밟고 있을 거예요. 내지는 얘가 A급이고 나머지가 C, D급이면 다 정리하겠지만 A급이고 A-급, B급 이 정도는 지금 버티기 하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그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전세 다 들어있고 현금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원활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일단은 세금 내고 기다려 볼 거야. 지금 우리 이 정권이 끝나는 게 뭐 5년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니까 그 정도는 일단 있어 보겠어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앞으로도 뭐 커뮤니티들 보면 뭐 부동산 보유세를 왕창 올리고 뭘 세금 올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난리가 많이 나겠죠. 그렇게 돼서 투매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완전 망가지는 상황이 올 텐데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됐건 AB급 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떠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좀 젊은 경우에는 정리해가지고 건물로 가려는 분들도 있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은 사실 다 달라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은 그렇고 뭐 상가나 건물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없다. 그러면 집을 내가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가격이 떨어져서 막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다려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렇게 들어요. 앞날은 사실 모르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사고 싶은 뭐 집 가격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는지 최근에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된다. 그때를 내가 보고 있다가 그게 급매인 걸 알아차리고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어느 시점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런 정도 매물이 나오면 바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의 건물값이 싼 그런 건 없잖아요. 아주 간혹 뭐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시세를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가 정말 싼 가격이다라고 알 수 있는 내가 시세 파악은 적어도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얘기하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물을 사요. 얘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지금 고점 같아요.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뭔가를 살 때 그 시각을 과거에 두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떨어져 왔어요. 최근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두면 왜 사는 걸까요? 올라갈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과거에 올라왔던 떨어졌던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 얘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좋아질 것 같다면 사는 거예요. 나의 시각은 미래에 가 있는 거지 과거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쳐요. 근데 올라갈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강남의 고점은 없었어요. 현재가 제일 고점이었어요. 늘. 핵심 지역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에 있는 오늘이 제일 싼 가격. 미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직 안 사신 분이라면. 그리고 갖고 있는 분이라면 과거보다는 미래. 그러니까 내가 건물 가격 올랐어. 다른 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준을 내 거에만 두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고 치면 기량이 좋아지는 거는 내가 내 성적 갖고 좋아진다 나빠진다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겨루는 선수들의 기량과 비교해야 되잖아요. 내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다른 것과 한번 비교해봐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한번 갈아타보고 그렇지 않다고 치면 내게 제일 괜찮다고 하면 그건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상담 오신 분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이거는 결론이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하거나 중반인 분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도 마음적으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안 해봐서 두려워서 이해가 좀 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뭐냐면 치과니까 임플란트를 하시잖아요. 환자들이 와서 임플란트를 할 때 의사가 봤을 때 이건 100%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이빨 최대한 살리고 싶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 살려서 이렇게 해볼까요? 저기서 의사는 보면 알죠. 내가 많이 해봤거든요.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해주면 이거 얼마 안 가서 다시 임플란트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번 하고 다시 임플란트 박을 때 애초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죠. 근데 부동산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5년, 10년 지나보면 그때 할 걸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알아야지 우리가 행동을 하고 득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려면 상담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제가 뭐 정확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사람 상황에 따라서. 기승전 상담을 한 얘기냐? 뭐 저한테 오시든 아니면 경험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을 찾아가 보시면서 스스로 답을 찾든 실제 시세를 계속 체크해서 하시든 그거는 본인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그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는 내 이빨 치료법 알 수 있는 건 치과 의사 중에 유능한 사람한테 가는 게 맞죠. 뭐 큰 금액이 아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급이 있고 나머지를 정리했을 때 이제 남는 자산으로 뭘 하시고 싶은데 그게 건물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또 작은 걸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돼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손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거는 2억 올랐는데 제가 뭐 6억 올랐다 이러면 좋긴 좋지만 상대적으로 덜 좋잖아요. 내가 있는 걸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찾아봐야 되고 집이랑 그 돈을 합쳐서 뭐 상가 건물로 가던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개인마다 다르고 여건마다 달라요. 자녀들의 학교라든지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면 뭐 부모님과 근처에 살아야 되는지 이 여건에 따라 다 다르지 무조건 하나의 답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기다린다고 해서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 팔아서 엉뚱한 데 뭐 쓰거나 현금으로 갖고 있는다 이러면 그렇죠. 지금 제일 답답하고 불안한 분들이 사실은 현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아는 후배들 만났더니만 부동산으로 최근에 뭐 이렇게 벌었다는데 난 그대로인데 이거 뭔가 하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 이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이 크실 거예요. 네, 이번 영상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답변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서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저와 상담 방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